호소하면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80대 노인이 숨졌는데 유족 측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원룸과 아파트 단지 출입문 비밀번호가 노출되면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항이 올해 상업항으로 문을 연 지 120년째지만 물동량 감소 등 수출 기지로서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농가 소득은 4,5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8%가 늘고 부채는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 복통을 호소하던 한 80대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유가족들은 응급 환자를 방치한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며 병원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 80살 김모 할머니가 실려옵니다. 4시간 뒤 상황이 다급해집니다. 괜찮다며! 괜찮다며! 응급이라고 했잖아! 의사가 소명해서 왔는데! CPR 끝에 김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김 씨가 대학병원에 오기 전 들른 전주 한 병원 소견서. 수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병원 교수에겐 미리 연락했다고 적혔습니다. 놔두시면 70% 이상 사망을 하실 거고 수술 이후에도 생존 확률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지금 바로 응급으로 수술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고 전문의는 1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앞선 병원에서의 응급수술 소견이 뒤집힌 겁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당장 수술은 필요 없으니 입원한 뒤 지켜보자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김 씨가 숨진 겁니다. 응급 환자인 줄 제가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담당 교수님이 나타나셨고 한 일주일 정도만 치료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보상 요구에 병원은 500만 원 장례비 지원과 응급실 진료비 44만 원 감면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거부했습니다. 병원은 절차상 문제도 의료 공백도 없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려면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좀 상황을 지켜보고 수술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다 했어요. 가족들은 의료 과실 여부를 법으로 따져 묻기로 하고 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요즘 원룸이나 아파트 건물 입구에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식의 잠금 장치, 즉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버젓이 비밀번호를 적어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누가 왜 그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룸 건물이 모여있는 전주의 한 주택가. 원룸마다 출입구에 보안을 위한 도어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어락 바로 옆에 숫자 4개가 적혀 있습니다. 적힌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자 잠겨있던 출입문이 열립니다. 이 일대 원룸촌의 또 다른 원룸에도 이렇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버젓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번호 그대로 도어락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입력되자 곧바로 출입문이 열립니다. 알키는 입장에서도 불안하죠. 안 그래도 여기 아파트 단지나 뭐 경비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번호는 택배기사, 배달원,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건물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나 입주민들이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 적혀있는 거 비밀번호 이용을 하세요, 많이? 이용하죠. 아기가 있는 집에 코를 누르면 울릴 거 아니에요. 그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안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각종 사고에 악용될 우려가 작지 않습니다. 원룸 공동 출입구 비밀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주거 침입 등 범죄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적어놓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편리함과 안전 불감증에 정작 내 집의 보안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올해는 군산항이 상업항으로 개항한 지 꼭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경쟁항에 밀리면서 화물 물동량이 감소하는 등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1899년 5월에 개항한 군산항입니다.
중국 등과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7개 전용 부두가 조성되고 국제 여객 터미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전북을 포함해 서해 중부권 지역의 수출 전진 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항 120주년을 맞았지만 군산항의 입지는 인근 경쟁항에 밀려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군산항 취급 물동량은 지난 2015년 1,848만 톤에서 지난해 1,841만 톤으로 0.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광양항은 11% 늘었고 평택항 역시 2.7% 성장했습니다. GM과 현대 군산조선소의 폐쇄 여파로 성장 동력이 꺼진 군산항을 살리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산항이 수출 항로가 경쟁항에 비해 적은 데다 비용 부담이 커 전북 지역에서마저 군산항을 외면할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부분 13개 시군에서는 광양항을 많이 선호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보면 첫째는 이제 항로 개설의 다양성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신규 항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공동 물류센터를 조성해 화물이 모이는 중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교역이 늘고 있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을 환황해권 대중국 복합 운송 거점항으로 특화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의 농가는 전체의 12%가량인 9만 5천 가구에 이릅니다. 이 농가들이 평균적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넘게 완주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이용득 씨. 올해는 딸기 값이 평년보다 10% 이상 떨어져 걱정이 많습니다. 해마다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자재비에 영양제, 비료값 등을 빼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가격 대비가 이렇게 하락되어가지고 농가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딸기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전북 농가의 빚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 부채는 2,534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3만 원, 1.6%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 3,326만 원보다 적긴 하지만 빚이 줄지 않았다는 건 농가 경영 상태가 여전히 좋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가 평균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 4,500만 원으로 9개 도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농가 소득을 순소득 증가로 연결시키기 위해 농업과 가공, 관광을 결합시킨 6차 산업과 스마트팜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의 생산비를 낮추고 그러나 농업의 제값을 받는 구조로 가면서 농업인의 소득을 본질적으로 높이는 구조로 가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농가의 소득 증가가 부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야생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올 들어 전북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에 사는 80대 여성이 지난달 30일 반일을 한 뒤 열이 올라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늘 야생 진드기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수 증후군 환자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수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리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전북에선 13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8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공사를 맡은 건설사 직원이 군산 해양수산청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32살 A씨와 건설사 직원 51살 B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 직원 B씨가 공사 편의를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군산해양수산청 직원 A씨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고 오늘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당시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조합장이 해임되고 치러진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막 이틀째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영화의 거리는 몰려드는 영화 팬들로 활기가 넘쳤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에도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젊은 서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죽도 서핑 다이어리.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이 영화의 주인공 배우 전혜빈이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올 때마다 늘 행복하고 기분 좋은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30회 또 100회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영화인들의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화를 볼까? 영화 팬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티켓 박스 앞에 긴 줄을 이뤘습니다. 부산 영화제도 가고 하는데 전주만의 특색이 있고 이렇게 상업 영화보다 오히려 이렇게 단편 영화나 경쟁 부분이 이렇게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거를 접해서 오면 좋은 것 같아요. 가난한 40대 영화 감독과 18살이나 어린 여자친구의 사랑 이야기 갈까보다. 전주를 배경으로 마당극 공연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앙상블은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을 맺었던 감독들의 신작입니다. 개막식이 열렸던 전주 돔 상영관에서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비교적 대중적인 영화가 매일 밤 상영됩니다. 꼭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영화의 거리에 나오면 배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버려진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되살려낸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영화 포스터 전시 등 영화와 예술이 결합된 독특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흘간의 황금 연휴, 다양한 영화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영화 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전주역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이른바 친문 독재 규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 파탄이 누구 때문이냐며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견제 세력도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앞서 광주 송정역에서는 시민들로부터 물세례와 함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전주에서도 일부 시민의 항의와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는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 신인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한편 현역 단체장 출마자에게는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확정한 공천율에 따르면 경선 절차에 적용하던 정치 신인 가점을 공천 심사 때부터 최대 20%까지 부여하고 여성, 청년, 장애인의 공천 심사 단계 가점도 상한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감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경선 불복이나 탈당 경력자에 대한 감점도 마이너스 20%에서 25%로 높였습니다. 전주대가 개교 55주년을 기념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장인 인요한 교수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인요한 교수는 푸른 눈의 전라도 사나이로 불리며 국내 응급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료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해왔으며 1895년부터 5대째 한국에 살면서 선교와 봉사활동,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전라북도가 베트남 까마우성과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까마우성은 베트남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새우 양식 등 어업이 발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능형 스마트 새우 양식 기술을 개발해 까마우성과 교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베트남 도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17년 당락성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6월 상순의 초여름 더위가 한 달 일찍 찾아왔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때이른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0도, 진안과 장수는 6도를 보이겠고 한낮 기온은 전주 27도, 익산 2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모레부터 차츰 기세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